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제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매림역사문화TV 애청해 주시는 우리 이제 댓글 다시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끝까지 제하고 계속 이제 댓글을 올려주셔가지고 참 기회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바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분 덕분에 여러분들께 오늘 이 정보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정확하게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앞으로 글 쓰실 때라든지 주장하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유튜브 내용 여러분들 들으실 때 그냥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마시고요. 반드시 사료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냥 또 이제 유튜브에 사료 그냥 이름 올라오는 거 그것도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원문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이제 여러분들 실수를 덜 하는데요. 보면요. 오늘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은 이거 거의 99% 모르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합니다. 중국은 언제부터 중국이냐?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나라는 언제부터 생겼느냐? 이제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 질문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중원을 중국이라 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원을 중국이라 한 적이 없다. 그냥 명나라 청나라였다.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중국이란 말을 만들었다. 그리고 훈민정음 어떻습니까? 훈민정음의 중국은 중심국가라는 의미지 지금의 그때의 중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또 더 중요한 거, 황제가 양쯔강에 산다는 말이 훈민정음의 은혜 헤라본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를 얻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여러분들 원본하고 여러분들 지금 사진처럼 어떻습니까? 저거 두 개 다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성함은 밝히지 않고요. 훈민정음 해례본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표지에 책 두 개가 있죠 보면요. 하나는 훈민정음이고 하나는 훈민정음 은혜본이에요. 훈민정음 은혜본인데 이 은혜본은 여러분들 서강대에 있는 소장본은 세조 5년 1459년에 이제 간행한 거고, 그 다음에 고려대에 소장본이 있고 서울대 소장본이 있고 그리고 세종대왕 기념관에 또 소장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은행 처음 아마 머리 틀라고 또 처음 든 분도 있을 건데 어차피 이번 기회에 그 선생님 덕분에 이 선생님 덕분에 오늘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알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은혜본 해례본, 자 여기에 중국은 나라의 중심이지 우리나라 말씀이 중국에 달라 어떻습니까?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에 중국은 나라의 중국이 아니라 그냥 중심이란 뜻이다. 어디 국가란 뜻이 어디 있는 거냐? 어설픈 한자 지식이다. 왜 역사 해석하냐? 전공 공부, 한자 공부 똑바로 하라. 이렇게 이분이 따끔하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다음 또 날아온 것이 뭐냐면 중원의 국가를 중국으로 표현한 것은 일본 메이지 때다. 일본이 만든 거다. 그 다음에 일본이 외국 서적을 번역할 때 철학, 경진이 그런 한자 용어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한국과 일본, 차이나는 중원의 나라를 명국, 천국이라 했지 그 전에 중원을 중국이라 말한 적이 없다. 일제가 만든 용어고 그걸 한국이나 근대 차이나가 따라한 거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따끔하게 훈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이제 알아야 될 정보, 고급 정보, 중국이 언제부터 중국이냐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다실 때 좀 가슴 아픈 이야기로 문구를 좀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는 입장인데 댓글 다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어떤 예의를 갖춰 좀 달아주시고요. 너무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말, 여러분들 유튜브 운영해 보시죠. 가슴에 상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속에 열불 올라옵니다. 왜? 이야기 해주는데도 안 되고 이래버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댓글 다시는 분들은 아주 어떻습니까? 공격적인 그런 언어를 팍팍 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최대한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들어가겠습니다. 자, 중국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기원전 11세기 주나라 성왕시대입니다. 시경에 등장합니다. 대하편에 등장하는데 중국을 사랑하고 은혜나 덕을 베품으로써 사방을 안정시킨다는 의미로서 최초로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때의 중국은 지리적 중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 민족이나 국가가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주나라 때 중국이라는 언어가 탄생을 하고요. 물론 그 앞에도 있는데 사서가 나오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자, 주나라 시경에 중국이 처음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하상주 시대 보겠습니다. 하상주 시대하고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제 중국이 나오는데 보면 사기 오제본기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순임금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뒤 도성으로 돌아가서 어떻습니까? 돌아가서 뭐다?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할 때 여기에서 도성을 어떻게 한자로 썼냐면 중국에 가서 요리 나옵니다. 중국에 가서 천자 지위에 올랐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떻습니까? 중국의 번역은 대부분 뭐냐? 말 그대로 도성의 의미로 학자들이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토의 가운데가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지만 용어는 중국은 어떻습니까? 자, 사기 오제본기에도 또 출연합니다. 뭐냐면 같은 문구에도 이제 또 해석이 또 달라지는 중국입니다. 자, 이것도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데요. 순이 하늘이여 외친 뒤에 도성으로 돌아가서 천자의 지위에 올랐다. 이게 또 어떻습니까? 도성을 중국. 그게 뭐냐? 나라의 가운데가 도성이잖아요. 그래서 도성 앞에 의미하고 같은 맥락의 의미인데 여러분들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중심이냐 도성이냐 똑같은 의미로서 이런 언어로 사기 오제본기에 중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또 사기 오제본기에 주가 쭉 나오죠. 보면 유의가 뭘 하느냐? 제왕이 도읍한 곳이 가운데인데 그래서 중국이라 한다 해가지고 중국의 의미가 어떻습니까? 사기에 나옵니다. 뭐다? 중국이라는 의미는 제왕이 도읍한 곳이 바로 그 가운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자 국자를 쓴다라고 어떻습니까? 사기 오제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때의 중국은 뭐죠? 어떤 특정한 나라,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게 아니죠. 황제가 계신 것이 바로 중국이다. 이거죠, 보면요.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 이때 사기에 이제 나타나는 용례를 여러분들 파악하시고요. 자, 사기 청관서 보겠습니다. 사기 청관서에 보시면 그 후에 진나라가 군대로 6나라를 멸하고 중국을 병합하고 밖으로 사방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넣어줘 보면 여러분들 중국의 한자 나오죠. 자, 진나라, 진시황이 뭡니까? 나라를 육국을 통일할 때 뭐다? 중국을 병합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보면요. 그때 육국이 있는 전체의 바운더리 바로 중원을 이야기할 때 중국이란 표현을 사기 청관서에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국이란 용어는 오늘 역사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새로 만들어진 용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있던 용어를 나중에 다시 쓰는 겁니다. 자, 사방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중국을 병합하고 밖으로 사방의 오랑캐를 물리쳤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기 청관서에 자, 중원지구를 뜻하는 말로서 중국이라는 용어가 저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문서, 중국의 외교문서에 중국이 등장하는 것은 1842년 8월 29일 중국과 영국 사이에 맺은 난징 조약에 중국이란 국호가 처음으로 외교문서의 원본에 등장합니다. 자,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842년 8월 29일 중국과 영국 사이에 맺은 난징 조약에 중국이라는 국호를 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냐? 지금의 중국 여러분들, 중국이 이제 중국화 되는 것은 진짜 중국, 나라 중국이 나오는 것은 바로 요거 때문이죠. 바로 반청입니다. 반청 운동 때 이제 나선 어떻습니까? 지식인들, 혁명지사, 특히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순원하고 뭐죠 보면요? 랑치차오라죠 보면 양계초입니다. 양계초가 어떻습니까? 자, 만주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청조의 만주족과 구분하기 위해서 중국인을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국호를 뭘로 정할까 하다가 고심하다가 양계초가 중국이라고 국호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반청 운동일 때 청나라가 멸망될 때 어떻습니까? 이런 사건 속에서 순원과 뭐죠? 양계초에 의해 가지고 중국이라는 이제 용어가 어떻습니까?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국민들 사이에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중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1911년 10월 10일 날 신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날인 11일 날 국호를 뭘 했느냐? 자, 신의 혁명 후에 처음 국호를 진화공화국으로 정했다가 어떻습니까? 야, 이기겠다 해가 어떻습니까? 이기겠다. 정권 획득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로 어떻습니까? 진화공화국을 뭘로 바꿔버리냐? 중화민국으로 어떻습니까?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법조항에 뭐가 나오죠? 자의국 의정 13개조 중요 방침 중에 제2조가 뭐냐면 중국을 중화민국이라 한다, 칭한다라고 아예 선언해버립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어떻습니까?
탄생하는 배경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어떤 선생님 주장에 우리는 뭡니까? 조선이라든지 그 이전에는 모든 것에 중국을 뭐다? 중국으로 안 불렀고 민국 천국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래서 제가 뭘 했습니까? 반드시 사료를 공부하시랬죠. 뭡니까 보면 조선 왕조실록, 태조실록 보시기 바랍니다. 태조 총서에 보면 뭐죠 보면요. 금년법 윤희와 이초가 중국으로 도망해 들어갔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죠? 정종 2년에 기록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국 어떻습니까? 사녀 20여 명을 요동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러면 조선 왕조실록에 자, 명나라 청나라죠. 그때 명나라 청나라를 중국으로 이렇게 호칭한 것은 뭐다? 이 두 번일까요?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태조 때부터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느냐? 태조실록 때부터 쭉 해가지고 중국이 나오는데요. 순종실록까지 명나라 청나라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2386회 중국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명나라 청나라를 뭘로? 중국으로 호칭을 합니다. 자, 기록으로 몇 번 남았다? 2386회입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 청나라를 뭡니까? 조선시대 때 중국이라 불렀다. 중국. 물론 여기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화민국이 아니라 중심의 나라라는 사대주의이기 때문에 중심의 나라 의미로서 중국이라 불렀죠. 그죠?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명나라 청나라를 대신하는 호칭으로서 중국을 표기를 했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본 역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945년 8월 패전 전까지 중국을 뭐라 불렀느냐? 진화로 불러왔습니다. 진화로 불러왔는데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에 이 진화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가 어떻습니까? 중국이라는 명칭에는 중국인을 차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뭐냐면 진화로 부르지 말고 중국으로 불러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게 의미가 좀 이상하죠 보면요. 뭐냐? 중국이란 말 어떻습니까? 진화로 일본 사람들이 다 불렀는데 연합군 총사령부에서 어땠어요? 뭐랍니까? 진화로 부르지 말고 중국으로 부르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모두 뭐입니까? 중국이 진화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국으로 표기가 됩니다. 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역사가 그렇게 전개된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 썼느냐? 베트남에서도 어떻습니까? 응은 왕조의 기록을 본다면 자기들이 중심국가인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어때요 보면요. 자국을 소개할 때 뭐느냐? 위헌 중국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이다. 이렇게 또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지금의 현재 중국하고 어떻습니까? 그 이전의 호칭 중심국이냐 아니면 명나라 청나라를 대신하는 용어냐? 이런 용어 오늘 여러분들 정확하게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글은 원래 서상문 이 선생님이 쓴 뭐죠 보면요. 이 글에서 여러분들 발췌가 자료를 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에 나왔죠. 훈민정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뭐다? 훈민정음에는 중국이 뭐다? 지금의 중국이 아니다. 그 지금의 중국이 아니죠. 뭐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훈민정음에는 뭡니까? 황제가 살고 있는 저 중국이 아닌 그런 표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따끔하게 훈계를 했는데 하셨는데요. 한자 공부 잘하라고. 자, 여러분들 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100에 99명이 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그분들께도 이런 말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이런 말하면 잘못하면 어때요? 제가 저 심리사학자처럼 어떻습니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니죠. 알 거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실수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훈민정음 여러분들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훈민정음은 말 그대로 우리의 진짜 어떻습니까? 언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뭘 했습니까?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가 훈민정음에 뭘 보려 했습니까? 자, 은혜본. 훈민정음은 어떻습니까? 뭐 해례라는 표현도 하지만 은혜. 훈민정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어떻습니까? 세조 때 나오는데 세조 때 중국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첫 페이지 1장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종응쟁 훈민정음이 나오죠 보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설글이 등장합니다. 저기에 보면 나라 말씀이 어떻습니까? 자, 중국과 달라, 중국에 달라 이런 중국 나오죠 보면요. 이형 뭐면 중국으로 딩국으로 나오죠. 중국.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밑에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설명해 놨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은 뭐다 보면요. 중국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황제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뭐죠?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냥 평소 쓰는 말에 강남이라 하느니라 요리 나옵니다. 그럼 뭐냐? 지금 강남이 어디 양쯔강이죠 보면요. 명나라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쭉 나오죠 보면요. 중국은 뭐다? 중국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은 황제에 계신 나라이니 우리나라 상담에 그냥 우리말에 쓰는 말이 어떻습니까?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 그 강남이 어떻습니까? 양쯔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이라 하나니라 해가지고 어떠세요? 여러분들 후민정음에 이렇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그 글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못 모르는 분들은 중국이 절대로 중국이 아니라고 지금도 유튜브를 만들어 놓고 글을 올리는 분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 훈민정음 은혜본 제가 이 두 가지 책을 쓴다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책을 비쌉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사가지고 제가 눈으로 확인했어요. 이것이 진짜를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저도 잘못하면 이걸 몰랐으면 저도 실수를 할 뻔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조선시대 때 명나라 청나라를 뭡니까? 중심국가는 중국으로 다 불렀다 이겁니다. 보면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의 중국하고는 틀리죠. 왜? 자, 순원이 나오면서 뭡니까? 그때부터 진짜 어떻습니까? 청나라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지금의 말 그대로 중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실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걸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한테 이렇게 강력한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이 내용을 올려드리고 그분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 중국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국 이야기할 때 앞으로 이런 실수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제3 또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사료를 그대로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 응원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댓글 다시고 저를 이렇게 공격하는 댓글도 다른 분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제 매림역사문화TV에 있는 다른 유튜버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보시고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댓글 달면서 이거는 이해 안 된다는 부분이 다른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하기가 싫어가지고 계속 같은 말, 그 대륙 것도 어떻습니까? 대륙신라 이런 것도 대륙고려 이런 것도 박창건 박사의 대륙은 개념은 어떻습니까? 요동 요서 쪽이 중심, 우리 고대사는 어떤 처음에 대륙이라는 것은 요동 요서 쪽이 만주 쪽이 대륙이었어요. 중국 역사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대륙이 중원 쪽으로 흘러가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역사가 터져가지고 요번에 이런 문제까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런 걸 제가 전에 유튜브 할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걸 이번에는 안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왜 똑같은 말을 계속 100번, 1000번을 이렇게 중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이해해 주시고요. 제 유튜브, 다른 유튜브 잘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진짜 수많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다른 유튜브에 언급해 놓은 건데 별도로 오늘 제작해가지고 중국이 중국이냐, 언제부터 중국이냐, 진짜 중국, 나라 중국하고 그냥 중국은 어떤 건 차이점이 있느냐,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그냥 속시원히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들, 단체분들께 감사드리고, 자, 매력문화TV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현실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침탈, 가야는 임나라는 이 양쪽 한반도 북부와 한반도 남부를 노리는 역사관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식민지로 될 수 있는 그런 사관이 지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공격 포인트, 저의 모든 역사의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되도록이면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메일로 보내시고 요거 좀 강의해달라, 요거 알려달라 하는데 자, 오늘도 전화를 많이 받았고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연구를 좀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그냥 유튜브만 올려드리고 댓글을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못 따라드리는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중국의 역사, 중국이 중국이냐, 언제부터 중국이냐 이것을 오늘 정확하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